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CES 관련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6일부터 9일까지 CES 2026이 개최됩니다. 늘 반복되는 연초 시장의 먹거리이기도 해서 이번에 나올 또 최대 수혜 섹터는 어디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생각하면 또 작년에 핫했던 게 유리기판이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는 어떤 섹터가 떠오를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최영지 PB부터 어떤 섹터를 가장 유망하게 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전력 인프라에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연말에는 로봇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작년에 내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많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S 일정 전후로 해서 오히려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르지 못했던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전력 인프라 이 둘 중에 좀 뭐가 더 나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전력 인프라가 더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래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알고리즘이라던가 아니면 모델 성능에 따라서 경쟁을 하는 구도였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뭔가 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생성형 AI 관련해서 뭐 제미나이라던가 아니면 오픈 AI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입장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능 차이보다는 이제 어떤 기업이 전력을 빠르게 확보를 하는지, 많은 전력을 확보를 하는지가 나중에는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ES에서도 뭐 AI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에 참여하는 키노트 이제 기업들을 보자면 AMD라던가 지멘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중요성이 더 강조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고 뭐 저장을 하는 ESS도 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전력 인프라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관점에서는 이번에 이벤트성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CS 일정이 이후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인프라도 전선과 함께 테마로 단기로만 봐야 되나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관점에서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한 전년 대비 35% 정도 가격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도 좀 부족한 공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게 되면 구리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도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철순 대표의 2016 CES 픽은 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사실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올 한해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 CES 2025에 항상 가장 메인 주제가 피지컬 AI라든지 결국은 AI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항상 메인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도 이제 전력기기 쪽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작년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조선, 방산, 원전도 마찬가지고 기존 주주들이 상당히 실적 기대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어떤 쏠림 때문에 잠깐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이제 대부분 다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도 전력기기 섹터들 특히나 반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 6% 가까이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3%대,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정규시장에서는 3.69%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이 아니라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력기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전력 수급인데 그래서 원전 쪽도 계속 필요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원전에서 에너지가 아무리 많이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력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상당히 고전압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핵심 장비들이 많이 들어간 신규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된 전력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라든지 핵심 부품이죠. 이 변압기 같은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빅3 이 전력기기 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일진전기라든지 산일전기 같은 빅5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대미 수출액이 1조 원을 지금 넘어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1조 7천억, 8천억 이 정도까지 달성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가장 큰 시장 1조 원을 넘어섰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자금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20% 내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해외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고전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빅3나 빅5 기업 같은 경우도 역대급 수주 잔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가장 큰 이유가 관세 부분이었는데 사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을입니다. 그래서 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변압기가 필요할 때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지금 사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세 부담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사한테 판가에 전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관세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이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는 2034년도까지 거의 뭐 35조 원 그 이상까지도 급상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 단기적인 수요 급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요 급증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뉴스도 확인하시고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신재에너지 관련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상태여서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수출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 시장에서도 미국 못지않은 수출 성장률이 올해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상당히 호황을 계속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년치 일감을 쌓았던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된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빅5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선 쪽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선도 역시나 초호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력도 이야기해 주시고 전선까지도 짚어주시면서 사실 에너지 인프라의 좀 중요성이 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가 포인트였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도 SMR 관련 좀 투자를 더 집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SMR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반응을 해줬는데 그러면 SMR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쪽에서도 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주가 향방은 오늘 좀 쉬다가 올라와 줬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꺾일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원전이라든지 SMR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오래 기간도 한 2개월 정도 이상 좀 조정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대표주를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10월 달에 97,400원 찍고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로 가격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는 11월 중반부터 시작해서는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섹터였는데 다시 또
역시나 이 AI 관련된 어떤 인프라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정규시장에서 10.64% 상승해서 올랐고요. 나머지 역시나 이 원전 관련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SMR 쪽이 특히나 오늘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SMR 지원 예산 집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관련된 원전 기업들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 거래일 날 확인이 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SMR을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국가 기술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관련되어 있는 SMR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은 주가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SMR 쪽은 지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술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 기간도 굉장히 길고 굉장히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만 이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국가들,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같은 경우도 SMR 쪽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 이제 SMR 기술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사업을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 문제는 SMR 자체만 놓고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는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SMR은 아직 상용화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성장은 아직 아니겠죠. 그래서 기존에 SMR 사업을 하고 있어서 SMR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도 SMR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부가 좀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단기적인 테마성 투자가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원천주가 움직이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MR 사업화 쪽에서도 가장 가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엑스에너지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이미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주를 빨리 따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번 달 12월 12일이었죠. 뉴스를 보니까 SMR 개발사입니다. 엑스에너지와 이미 예약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게 되면 실제 계약을 하겠다라고 예약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상당히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원전 쪽은 이미 뭐 예전에 바라카 원전 이후에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던 기업인데다가 한국형 원전과 그다음에 미국형 원전 모두 다 수주가 가능한 기술력과 기자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수원이라든지 팀코리아가 수주를 하건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건 이 회사는 둘 다에서 양쪽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대형 원전 쪽에도 강점이 있고 가스터빈도 사실 작년에 한 5건 정도 수주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스터빈까지도 이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적으로 탑티어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는 SMR이기도 한데요. 최영지 PB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딱 받았는데 소영아 나 두산에너빌리티 물려있다가 오늘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좀 연락을 받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 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에 조방원 올라가고 나서 조정받고 난 이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상반기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원전주들을 따라잡기엔 다소 좀 어려웠어요. 저 또한 그때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6만 원 선이 지지대였다면 7만 4천 원 구간대에서 지지대로 작용을 하면서 이 구간 한 2개월 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10% 급등한 것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자면 큰 그림으로 보자면 10만 원 구간은 워낙 강한 저항대일 가능성이 높아서 9만 9천 원으로 1차 목표가로 잡고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6만 8천 원 구간대, 이 구간대까지 매물이 길게 쌓여 있는데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물이 비어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됩니다. 그럴 경우 변동성이 크고 워낙 이 구간대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6만 8천 원 구간을 좀 손절가로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만 8천 원대를 좀 손절가로 잡아봐야 된다. 방송을 좀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